전 세계 부의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초호화 요트가 두바이 해안을 유유히 가로지릅니다. 그 뒤로 제베랄리 항구에서 품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기둥이 보입니다. 무겁고 어두운 연기는 마치 답을 찾지 못한 질문처럼 서서히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촬영된 건 2026년 3월 1일입니다. 이 단 한 장의 프레임은 그 어떤 분석가 보고서나 신용평가사의 경고조차 담아내지 못했던 잔혹한 현실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두바이 최고의 자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불타버린 항구도, 팜 주메이라의 호텔도, 그을린 공항터미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불타버린 자산은 바로 그들이 팔아온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두바이는 전 세계에 아주 특별한 약속을 선전해왔습니다. 돈과 가족, 야망을 품고 이곳으로 오라며 유혹했습니다. 찬란한 태양과 초고층 빌딩,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가 전혀 없는 천국이라면서 말입니다. 절대 다치지 않는 폭풍의 눈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피소라는 약속에 무려 8만 1000명의 자산가들이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20명의 억만장자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 237명이 매일 아침 걸프만을 바라보며 완벽한 선택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격추된 이란 드론의 잔해가 번쩍이는 버즈알 아랍과 페어몬트 호텔 위로 떨어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폭발에 휩싸이고 공항과 미국 영사관마저 피격당했습니다. 두바이 국내 총생산의 36%를 지탱하던 제베랄리 항구마저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공포에 잠겼습니다. 5성급 호텔 로비와 헤지펀드 사무실, 그리고 팜 주메이라의 화려한 유리타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두바이의 초부유층들은 이곳에서 겪을 줄 몰랐던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탈출을 위한 전세기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사우디 국경으로 도망치려는 부자들로 사설 차량 서비스 수요가 폭증했고 무스카트나 방콕 등 탈출할 수 있는 모든 항공편의 좌석이 동났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 믿고 두바이로 이주했던 수많은 금융 엘리트 중 한 명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씁쓸한 자조 섞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세금을 피해 두바이로 왔더니 이제는 미사일을 피해 숨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한 시대의 신화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묘비명입니다. 도대체 이 모래 위의 신화는 어떻게 설계되었고 누가 눈이 멀었던 걸까요? 이제 저와 함께 그 화려한 가면 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너진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세운 바벨탑을 봐야 합니다. 그 기초는 세금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낮은 세금이 아닌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무세금의 천국이었습니다. 수억 달러의 패밀리 오피스를 굴리고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 세계 헤지펀드 거물들에게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산 보존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은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배 가문인 막충가는 석유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특구지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라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영미법을 그대로 이식해 설계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2026년 초까지 DIFC에는 290개의 은행과 102개의 헤지펀드, 500개의 자산운용사, 그리고 1289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들어섰습니다. 이 금융허브에서 활동하는 상위 120개 가문이 굴리는 자산만 해도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라 불리는 골든 비사가 도입되었습니다. 5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만 사면 직장 없이도 1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제도였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없었습니다. 집을 사고 따뜻한 태양 아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봉쇄와 무거운 세금에 신음하던 서구권 부자들이 대거 탈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에 대한 두바이의 해답은 바로 골든비사 신청서였습니다.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두바이의 백만장자 수는 2배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9,800명의 자산가가 630억 달러의 자금을 들고 이주하며
전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24년 1,000만 달러가 넘는 초고가 부동산이 500채나 팔렸는데 이는 2020년 30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부가티 펜트하우스는 1억 5천만 달러에 팔렸고 집값은 4년 만에 70%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광풍의 뒤에는 안정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그동안 치안에 있어서 거의 신화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차 문을 열어두고 다녀도 될 정도로 범죄율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친기업적이었으며 막강한 공권력으로 자본이 놀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단호하게 사수해왔습니다. 라이스 대학교 베이커 연구소의 짐 크레인 연구원은 두바이 경제가 외부 인재와 투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안보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는 깨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상공을 가리기 전부터 시스템의 미세한 균열들은 이미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UBS는 세계 부동산 거품지수에서 두바이를 전 세계 조사 대상 도시 중 5번째로 위험한 거품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같은 해 봄, 피치는 202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최대 15%까지 폭락하는 심각한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탄 공급이 원인이었습니다. 21만 가구에 달하는 엄청난 신규 분양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공급 과잉 경보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이 전체 경제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였기에 시장 충격은 곧바로 도시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뇌관은 통계가 아닌 사람들의 투기 행태였습니다. 완공 전 분양권을 사고 파는 오프플랜 투기가 거래의 무려 60%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를 부추기는 기형적인 대출 프로그램과 투기 세력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빚대 위에 올라앉았고 갓 이주한 외지인들은 이를 손쉬운 불로소득 기회로 여겼습니다. 런던에서 온 한 금융 전문가의 폭로입니다. 코로나 이후 집값이 미쳐 날뛰자 다들 빚을 내어 달려들었습니다. 건물 한 층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맹신 속에 벌어진 비투기였습니다. 2026년 3월 골드만삭스의 한 내부 관계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파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속 불가능했던 모래 위의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수가 통제될 때 두바이의 모델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공습을 대비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이란은 이 사태를 경고했던 전문가들마저 경악할 수준의 정밀하고 압도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침공 초기에만 800대 이상의 드론과 200기의 미사일 폭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버즈 알아랍이 화염에 휩싸이고 페어몬트 더 파모텔이 피격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허브인 두바이 국제공항마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제학자들이 가장 치명적이라 지목한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제벨알리 항구의 피격이었습니다. 이 항구와 인근 자유무역지대는 두바이 국내 총생산의 무려 36%를 차지하는 심장부입니다. 인근 해역에 있던 수백 척의 선박들이 그대로 멈춰섰고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DP월드는 모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경고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고 그 순간 걸프 지역의 영공은 마비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카타르 항공을 비롯해 루프트한자와 버진 애틀랜틱까지 일제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하루에만 4,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하늘길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던 두바이 국제공항에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동시에 두바이 금융시장의 부동산 지수는 30%나 폭락하며 2025년에 쌓아올린 상승분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초유의 거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랍에미리트 금융시장에서 무려 1,2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호텔 예약은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한 달 사이 부동산 거래량은 51%나 꼬꾸라졌고 조만간 집값도 20%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JP모건의 전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88%에 달하고 관광, 금융, 항공, 해운에 극도로 노출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 위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바이의 부유한 이민자들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공항이 막히고 육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일반인의 연봉을 훌쩍 넘는 전세기를 띄우지 않고 어떻게 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무스카트를 거치는 개인 전세기를 타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3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려던 한 영국인 남성은 예약창을 켜둔 사이에도 가격이 실시간으로 폭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아이를 둔 한 터키인 어머니는 자신이 집이라 부르던 인공섬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보며 세율 계산 따위와는 전혀 무관한 본능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350만 주민 중 90%가 넘는 외국인 대부분은 이 초기 충격을 묵묵히 견디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의 구조적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은 그대로이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텔리머의 하스나인 말릭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들이 두바이를 선택했던 근본적인 장점들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건 삶의 질을 좌우하던 핵심 요인, 바로 철저한 치안이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이지만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본질을 간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꺼번에 짐을 싸지 않습니다. 서서히 단계를 밟으며 떠납니다. 가장 먼저 정착할 생각이 없던 극도로 유동적인 자산가들이 소리 없이 계획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비밀스러운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주 전문 컨설턴트와의 은밀한 면담이 진행되고 다른 국가의 법률 대리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모나코와 제네바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문의가 쏟아집니다. 이사를 고민 중이다가 아니라 유사시 얼마나 빨리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다급한 연락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신규 유입의 흐름이 멈춰서게 됩니다. 2025년에 두바이로 이주했던 9,800명의 백만장자들은 철저한 계산 끝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법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에 명운을 건 도시에게는 기존 자산가들의 탈출 못지않게 신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결국 모든 분석가들과 헤지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대피소격인 방콕의 호텔방에 머무는 부유한 이민자들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모두 같습니다. 과연 일시적인 멈춤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사실 두바이는 과거에도 이 질문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50에서 60% 폭락하고 공항에 고급 외제차가 버려졌던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두바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1년도 안 되어 극복했고 아랍의 봄 당시에는 주변의 흰돈을 피해 찾아오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자처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질이 다릅니다. 지난 위기들은 모두 외부에서 밀려온 충격, 즉 두바이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곳은 위험해도 여기는 안전하다는 핵심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사일이 두바이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호텔들은 불타고 공항은 무너졌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를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철저한 안전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깨끗하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깊은 흉터를 남기기 마련이며 예민한 자산가들은 그 작은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구절은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자산가들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튼 생존 공식입니다. 바로 돈은 두바이에서 벌고 삶은 모나코에서 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두바이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모나코는 호들갑스럽게 마케팅 캠페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왔듯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것은 어떤 정교한 모델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모나코는 매우 기묘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에 낀 이 제곱킬로미터 남짓의 비좁은 영토, 4만 명도 안 되는 인구의 공항조차 없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까다로운 거주 요건,
그리고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지난 10년간 경제 매체들은 모나코를 그저 과거의 유산이자 돈 많은 이들의 기묘한 놀이터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이목은 온통 두바이의 눈부신 성장에 쏠려 있었죠. 하지만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과 전문가들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바이의 화려한 공중두각에 한눈을 파는 동안 모나코는 훨씬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경쟁 방식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거나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식의 외형 경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정성과 희소성이라는 유럽 특유의 가치를 지키며 두바이의 심장을 무너뜨린 파멸적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피난처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두바이의 미사일이 떨어지자마자 모나코 부동산 시장에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이주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자들이 아닙니다. 패밀리 오피스와 중동 자산가들의 자산관리인들이 비상계획을 작동시켰고 그들의 계산 끝에는 언제나 모나코가 있었습니다. 모나코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BFM-TV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이제 단순한 햇살이 아닙니다. 바로 생존과 안전입니다. 모나코는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3면은 프랑스 영토에, 나머지 한 면은 지중해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죠. 더 이상 뻗어나갈 땅이 없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야심작이자 바다를 매립해 만든 마레테라 프로젝트도 겨우 아파트 110가구와 빌라 10채를 늘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것이 엄청난 돌파구로 칭송받습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120가구 공급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희소성은 모나코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장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죠. 2025년 평균 재판매 가격은 단 1년 만에 26.8% 급등한 76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무려 57,569유로에 달했습니다. 나르보토 지역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7만 1,0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2026년에도 4%의 상승을 전망하는데 이는 지난 30년간 모나코의 연평균 상승률인 5%와 일치합니다. 매물이 시장에 정식으로 나오기도 전에 거래가 끝납니다. 이 지역에서 10년간 일한 한 중개인은 내 평생 이런 광풍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주권 승인 제도는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모나코는 엄격한 자금 증명과 신원조사, 가족 규모에 맞는 주거 공간 증명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단순히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되고 걸러진 자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모나코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본질적으로 투기꾼이 아닙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장기 거주자이자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자산가들이죠. 시위 거주자가 지탱하는 시장과 투기 세력이 부풀린 시장의 차이.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모나코와 두바이의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 두바이 거래의 60%는 분양권 전매나 과도한 대출을 낀 투기성 거래였습니다. 반면 모나코 구매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금리 변동 주기 따위는 이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자산 가치가 폭락할 시나리오도 극히 희박합니다. 모나코의 한 유력 분석가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구매 수요가 탄탄한 상속자산 위주이며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조달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속자산, 자기자본 조달, 탄탄한 지불 능력. 이것은 투기판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대한 금고 속에서나 쓰일 법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수백 년간 제도의 영속성을 유지해온 입헌 군주국입니다. 선거철마다 정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일례로 영국이 비거주자 감세 제도를 폐지하자마자 수천 명의 부유층이 하룻밤 사이에 영국을 떠났습니다.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부유세 논쟁으로 시끄럽지만 모나코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대대손손 부를 축적하며 향후 100년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둘 곳을 찾는 가문에게 이러한 영속성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세계 초부유층의 생각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헤드라인에서 보는 두바이나 모나코 소식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30년의 대부분 동안 억만장자의 자산관리사들이 거주지 이전을 권유할 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가 였습니다. 골든비자, 비거주 특혜, 단일세 제도, 그리고 걸프 지역의 무세금 환경에 이르기까지 자산 이주의 거대한 판도는 모두 그 질문 하나를 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무거운 또 다른 질문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바로 내 자산이 정부와 지정학적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의 약 35%가 자산이나 거처를 더 안정적이고 세금이 낮은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2만 8천 명의 백만장자가 국경을 넘어 이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2026년까지 그 수가 16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을 움직이는 논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 자산관리사들이 세금 최적화를 논했다면 이제는 운영상의 다중화 안전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아끼라는 권유는 어디서든 자산을 잃지 말라는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두바이와 모나코는 경쟁자가 아닌 상호 보완제입니다. 두바이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부를 쌓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규모를 키우는 역동적인 전초기지입니다. 두바이의 탁월한 연결성과 창업가 정신, 그리고 금융 인프라는 어떠한 미사일 공격이나 물리적 타격으로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강점입니다. 반면 모나코는 닻을 내리는 곳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가족과 핵심 부동산, 그리고 초장기 자산을 묻어두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모나코의 현지 부동산 분석가들은 2026년에 접어들며 문의해오는 고객들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고 보고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자는 줄어들고 한 분석가의 표현대로 지정학적 안전보장보험을 갈망하는 현역 기업가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나코 거주권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금고 속에 골드바를 넣어두듯 당장 쓸 일은 없어도 없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 지정학적,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산관리인들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험 부담을 느끼는 자산가들이 모나코로 급격히 눈을 돌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해 해외에 안전하게 머물고자 하는 수요는 지금 유럽 전역의 지각 변동과 맞물려 폭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거주자를 위한 이탈리아의 단일세 제도, 그리스의 유사한 혜택, 그리고 포르투갈로 흘러들어가는 역대급 규모의 자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유럽은 2025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보고서의 표현대로 부의 이동을 이끄는 새로운 중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재편의 정점, 가장 안정적이고 법적 안전망이 확실하며 가장 배타적인 통제 아래 놓인 단 한 곳에 바로 모나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막힌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두바이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의 고율 세금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신들을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바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유럽의 가장 철저히 통제된 초호화 장막인 모나코가 두바이의 대안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두바이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에는 막강한 자원과 회복 탄력성, 위기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전에도 페어에서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부동산 시장이 50에서 60% 폭락했을 때도 코로나 사태와 기록적인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제국을 떠받치던 단 하나의 신화, 그 어떤 위협도 범접할 수 없다는 무적의 신화입니다. 그 신화가 깨지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실질적인 위해도 가해지지 않고 호화 호텔들은 완벽함을 유지하며 공항은 쉼없이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이 아닌 다른 국경 너머의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드론 습격으로 부르즈 알아랍의 볼길이 치솟았을 때 우리 모두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안전하다던 두바이의 상징 뒤편에서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야 고치면 그만이니까요. 진짜 깨진 건 안전하다는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확신은 결코 이전처럼 말끔하게 맞춰질 수 없습니다. 깨진 조각을 억지로 붙이면 흉한 틈새가 남기 마련이고 초부유층들은 그 미세한 균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모나코는 그 작은 공국 어디에서도 요란한 호황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독히 절제되고 차분할 뿐이죠. 지금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호황이 아닌 확실한 증명입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지켜온 명제, 즉 변동성으로 가득한 이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장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사실의 증명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바닥입니다. 모나코의 부동산 가격은 단 한 번도 폭락한 적이 없고 그 정치적 구조 역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고작 선거 결과 하나 때문에 이곳의 제도적 틀이 뒤바뀌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프스와 지중해 사이에 파묻혀 유럽의 법적, 문화적 기반을 누리는 입지, 니스 국제공항에서 헬리콥터로 7분이면 닿는 거리가 그 증거입니다. 이 지리적 이점은 두바이가 내세우던 최고의 무기를 단숨에 무너뜨린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모나코를 완벽히 격리합니다. 모나코가 두바이보다 더 역동적이어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그래왔던 모습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세상은 충분한 양과 지속성을 가진 안정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자 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계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 이동을 다룬 보고서나 골든비자 제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격언이 지금 전 세계 초부유층의 은밀한 움직임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개념도 거주지 전략도 아닙니다. 차라리 뒤늦게 깨달은 생존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두바이는 참으로 독보적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하고 훌륭하게 유지하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했죠.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은 두바이가 내민 그 유곡적인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이주했고 가족을 데려왔으며 문을 잠그지 않고 살 만큼 이곳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불안에 떨며 방콕, 무스카트, 취리히의 호텔 객실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동시에 몬테카를로 부동산 중개소의 한적한 사무실 구석에서 평방미터당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아파트 대기 명단을 절박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두바이가 원치 않을 만큼 많은 자산가들이 모나코가 제공하는 극소수의 매물 계약서에 서둘러 서명하고 있습니다.